그러면 지금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 라인업을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1월 달까지 라인업을 잘 짜야 되고 2월부터는 사실상 그냥 뭐 선거를 치는 거겠다 보면은 라인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약간 좀 눈에 띄는 플레이어들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장관 일단 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눈에 띄는 분들이 좀 계시나요? 일단 그 장관 중에선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뭐 박민식 이런 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한동훈 장관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세팅이에요. 아까 집단의 관점에서 의지의 관점에서 원희룡 장관도 좀 알아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시대를 대변한다 이런 느낌은 저는 사실 좀 없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아까 얘기했던 시대를 대변하는 건 어떤 집단이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사림이니 뭐 이런 훈구판이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한동훈의 개인 캐릭터도 있지만 한동훈의 어떤 집단성, 그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할 때 그 1990년도가 되면 한국이 자본주의가 극적으로 팽창하잖아요. 이때 강남에서 자란 잘 배운 엘리트 보수를 대변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집단은 아닌 거, 세 집단은 아닌 거죠. 하나는 영남 보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60대 서울대 출신의 관료들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당 운동권 출신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바통을 계승할 거냐 해서 40대 중후반의 엘리트 보수층들이 아마 한국 사회를 승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씨는 그런 어떤 집단적 세대, 그다음 역사성을 대변한다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선거 의제나 선거 구도를 세팅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동훈, 뭐 조정훈 뭐 이런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라인업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 거는 좀 큰 얘기인데 너무 작은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보수 윤핵관인가 뭐 그 김기현 씨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인요한 혁신위원회 문제의식을 살려서 조금 시간을 갖고 내가 당대표직에 연연하지 않고 서울의 어느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시기에?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서라도 보름 한 달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볼 때 국힘은 도로 한나라당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수도권 내에서 교통 정리를 대담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무슨 뭐 장관들끼리 또는 이 사람들이 뭐 좋은 자리를 이렇게 이리저리 차지하려는 경향은 대통령이 분쇄해야 돼요. 그렇죠. 분쇄해서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진 어떤 괜찮은 분들을 영입해서 수도권에 특히 수도권에 라인업을 짜고 해주면 저는 이긴다고 봐요. 뭐 전체적으로 다른 얘기도 좀 곁들여서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시대가 국힘이 조금만 잘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지금 시대가. 근데 불안한 거는 국힘이 지금처럼 버벅대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금만 잘하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보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대가 과거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 4, 50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그 운동권, 그 7, 80년대 그 운동권 세력이 지배하다시피 해왔던 그런 대한민국인데 그거를 새로운 진짜 시대 정신으로 탈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 말기적 상황인데 한 1980년대 운동권이 성장을 해서 지금 이재명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제가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이재명 체제가 거의 말기적 상황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최근의 행보를 보면 자기의 정치적인 보신, 정책 안위가 모든 것에 척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점점 민주당이 쪼그러들어서 좀 점잖은 나쁜 의미로 점잖은 이낙연 씨도 뭔가 행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렇죠. 그다음에 4명의 국회의원 비명계도 상당히 극단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이원욱 씨가 어제 나치가 어쨌느니 막 이런 발언을 한 거는 민주당을 둘러싼 어떤 파워 게임이 거의 말기적 증세를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파열되는 게 하나 있고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정치적으로 파열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중도층이
지금 그러니까 국힘과 민주당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35%, 네. 국힘 지지율이 35%니까 여기는 같거든요. 그렇죠. 확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대권 주자가 됐으면 좋겠다가 19%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에서 25%쯤 되는 강성 지지율이 있고 네. 대통령의 부정 지지층이 60%입니다. 네. 그다음에 정권이 심판됐으면 좋겠다가 50%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5%에서 한 50%가 25%가 있어요. 이게 완충지대가 많은데 이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냥 여론조사 분석했었을 때 민주당 지지율만 몇십 프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19%. 그 강성 지지층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 코어 집단하고 완충,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31% 정도 나오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네네. 이재명의 코어 지지층 20%가 붕괴되느냐, 균열되는가가 아주 중요한데 이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재명 체제가 가는 건데 그렇죠. 나머지 30% 정도의 완충지대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이재명이 이렇게 그 코너에 몰리게 되면 이쪽이 균열되거나 수표장에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면서 어떻게 경합될 거냐면 35%의 국힘 지지율이 조금 네.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한 40%, 45%가 되고 여기는 25%에서 한 30%를 붙이면 네. 완전히 국힘은 아작나는 거고 그렇죠. 30%를 못 붙이고 한 20%에 머물면 그냥 박빙 우세죠, 국힘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현재 국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강화되니까 중도층이 이반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네. 중도층이 이반의 척도가 뭐냐면 이낙연 태도죠. 이낙연 씨가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네네. 이제 현대 민주당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원욱 씨의 발언, 이상민 의원의 발언 같은 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원욱 씨는 낫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이상민도 정말 지겹다. 나는 도대체 내가 무슨 한마디를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당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탈당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정치적 맥락을 갖고 탈당하잖아요. 그쵸. 나는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지금 탈당하거나 이재명에 대한 환멸을 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는 감정적으로 싫다요. 당 자체가 감정적으로 싫다니까 이거는 거의 그 상황이 거의 더 이상 이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완전 말기 상태네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럼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1793년 4년경에 자코뱅당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네네. 이재명이 사법 처리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네.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거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그때 로베스피에르가 그때 뭐 집권이란 표현을 쓸까요? 집권의 당시 같은 경우도 조금이라도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뭐 당통부터 시작해서 다 단조대로 보내서 죽였는데 결국에 그 끝도 자기도 단조대에서 목숨이 끝났었거든요. 네. 지금의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체제 밑에 있는 19%라고 하는 그 개딸 무리들, 그 강성 지지층으로 조금 버티고 있는 이재명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말기에 있는 로베스피에르랑도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지금 개딸은 그 나치 또는 로베스피에르 자코뱅당하고 비교하는 게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주의. 그렇죠. 예. 애당초 자코뱅이 극단주의. 집권할 때도 반대편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뭐 협박도 막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았으니까요. 완전히 개딸들의 그 무리랑 자코뱅이랑 비슷한 이런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재명의 체제가 거의 지금 말기로 됐기 때문에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론조사를 봤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한 30-40%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9%라고 하는 핵심 코어 지지층. 그럼 나머지 있는 20-30%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제거가 되면 언제든지 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저희가 집중해가지고 총선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 나머지 20-30%를 설득하기 위해서 대표님이 보셨을 때 국민님이 해야 되는 거는 희생정신이라는 말씀이시고.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중도층인데 한동훈이 그 중도층을 땡겨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힘은 땡겨올 수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땡겨올 수 없거든요. 한동훈이 땡겨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국힘이 쇄신을 해서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연합을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연합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포괄하는 20-30대가 있고 저 제3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를 만들 때 제3지대가 국힘하고 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민주당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거의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치력은 국힘에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정당과 진보 정당이 또는 중도 정당과 보수 정당이 연합을 해서 한쪽을 고립시켜 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게 통째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편한데 네. 지금 상태는 거기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쉬운 방법 같은데 왜 그거를 못 하는 거죠? 지금의 그러니까 좀 이거는 표현이 그런데 옛날에 YSDJ 같은 정치력과 정치가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면 저 사람들을 가르는 핵심적인 거는 수준이야. 한마디로 수준이 말을 잘 못하잖아.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뭐 YSDJ랑 이렇게 뭐 하나로 합치고 뭐 이런 과정도 그때 이제 있었던 어떤 그 결단력과 대담함 이런 어떤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리더로서의 자질이 참으로 뭐 이재명 쪽에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뭐 안타깝게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진짜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회 예를 자꾸 들어서 그런데 이뇨한 혁신이 저런 정도 하나를 처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이죠. 얼마든지 이렇게 붐업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초반에 붐업을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황당한 거죠. 아니 진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4,000분이 넘게 보고 계시는데 사이다 의님 아까 또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험지로 나가고 그리고 희생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지금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 정도 되는 민주당의 핵심 코어 지지층을 제외하고 얘네들은 뭐 어차피 뭐 정신병자라고 우리가 봐야 되니까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 같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좀 끌고 올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혁신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인데 이 국민의힘의 혁신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안타깝게 세 번째 이제 뭔가 제3지대랑 뭐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고립시키는 이런 방법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뭐 아무런 그런 뭐 포지션이 없다 보니까 참 얘기하셨던 세 가지 방법을 다 한동훈 장관 말고는 없는데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 그렇게 보여요. 국힘의 리더십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힘은 문제가 있어. 대통령 플레이어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잘한 플레이어들은 있는데 지역 토호 세력 같은 플레이어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동네에서 뭘 재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플레이어인데 국가 대개조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플레이어들은 지금 없는 거죠. 있다면 대통령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아직은 그 면모를 다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렇게 기대하는 거고 나머지는 별로 없죠.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거시적인 좀 느낌이 큰 것 같고 사실 이제 미시적인 어떤 짜잘한 것들 뭐 정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메가서울 같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할 수도 없고 국민의힘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느끼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두 사람이 큰 그림만 걸어놨고 안에는 그냥 텅 비어 있는 반으로 그냥 톡 하면은 그냥 터져버릴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지속이 되게 되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핵심 코어층이 20%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만 있어도 충분히 총선을 치르겠다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길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야, 이게 지금 진짜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지금 다 댓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민경호 대표님이 국회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 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저는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제 역할로 생각하는데 민주화운동 청산 이거고 두 번째는 역사 문제, 역사 문제를 근데 아직은 잘 몰라서 세 번째는 보수 시민사회 재건 이거를 제 인생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년 4년 그 정도를 할 거고 그냥 넘어가시죠. 그렇죠.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또 뭐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 있는 그 똥팔류 그런 애들을 또 정리하고 역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수 시민사회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민 대표님의 인생 목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